보자. 자, 한 개의 주사위를 3번 던질 때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한 개가 서로 같든 다르든 무조건 순서상 다르게 생각하자. 주사위는 무조건 다르게. 근데 어쨌든 한 개를 3번 던졌으니까 순서상 생각해라 이거랑 같은 말 되겠지? 어쨌든 나오는 눈이 모두 짝수일 확률을 구하시오. 일단 한 개의 주사위를 3번 던진다는 소리는 전 사건의 원소의 기수는 6의 세제곱이라는 소리. 여기까지 괜찮지, 그치? 이때 짝수야. 그럼 이때 이 확률을 구하라고 하면 그냥 6의 세제곱분의 짝수니까 그냥 2의 세제곱이 된다 라고 써주면 되겠지, 그냥. 두 번째, 눈의 수의 합이 5일 확률을 구하시오. 하나, 둘, 세 개를 더해서 5가 되는 경우의 수만 구하면 돼. 근데 5가 되는 조합 먼저 생각을 하면 3, 1, 1 있고 2, 2, 1이 있단 말이야. 이거 말고 딴 건 없겠지. 근데 더해서 5가 되는 이 3, 1, 1의 조합의 경우의 수가 여기서 몇 가지 있냐면 여기서 3가지 있지. 순수상이 어디서 3이 나올 거냐를 생각해야 되니까. 얘도 어디서 1 나오냐를 생각해야 되니까 여기서도 똑같이 3가지가 있는 거야. 총 몇 가지? 6가지 되겠지. 이해됐을까? 그래서 그때 이 확률은 6의 세제곱분의 6 해서 36분의 1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 이거 괜찮지, 그치?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은 눈 2번이야, 2번. 그럼 3번을 던져서 같은 눈이 2번 나와야 돼. 이렇게 하자. 그냥 뭐 따 던져서 같은 눈 2번. 그럼 이렇게 하자. 같은 눈 2번에 다른 눈 1번 나와야 되니까 이거를 풀 때 첫 번째 같은 눈이 나오는 자리를 설정하자. 이렇게 될지 이렇게 될지 이렇게 될지. 그리고 같은 눈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 같은 수가 무엇인지 결정하자. 자리 결정하고 숫자 채워 넣어서 숫자를 채워 넣으면 나머지 자리에 나머지 수 채워 넣으면 되지 않나? 이렇게 하면 되잖아. 이거 이해됐을까? 그러면 이때 이 경우의 수는 같은 눈이 들어갈 자리를 이렇게 선택하자. 3, 2 하고 그리고 같은 수야. 1부터 해서 6까지 중에 뭐 센 마음대로 숫자 4를 쓰기로 할게. 이렇게. 그때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6시 1이겠지? 그리고 4 빼고 나머지 아무 숫자 하나 써야 될 거 아니야? 그때 경우의 수가 5가지 하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나올 수 있는 이 확률이 얼마냐면 6의 세제곱분의 3 곱하기 6 곱하기 5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이거 이해될까? 네. 그 주사위를 3번 던지는 게 순서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1, 2, 1이나 1, 1이랑 같은 걸로 봐요? 무조건 다르게. 다르게. 다시 한번 뭐라 했어 지금? 순서가 있어서 그래요. 잠깐 방금 뭐라 그랬어? 그러니까 1, 1 1, 2나 1, 2, 1이나 다른 걸로 봅시다. 그게 순서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3번 던지는 게 첫 번째 던질 때랑 두 번째 던질 때 세 번째 순서가 있어서. 순서가 있어. 그리고 만약에 문제에서 같이 생긴 주사위를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같이 생긴 주사위를 3번 던진다 해도 확률은 안 바뀌어. 일단 상식적으로 그게 맞지 않아? 한 번씩 3번 던지나 한 번에 던지나 차이는 없거든. 그치? 아까 한 거랑 좀 확장한다면 자, 이 두 개의 출현비도 같아 달라? 같아요. 뿌악! 다시 2번 던질게. 다시 이렇게 하자. 동전 2개가 이렇게 있어. 그치? 네. 이때 동전의 앞면이 헤드, 뒷면을 테일이라고 할게. 동전을 2개를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순서상 쌤이 이렇게 쓸 수 있거든. 이게 표본 공간이야. 그렇죠. 그러면 이것의 출현 빈도와 그냥 순서상 우리 생각하지 않고 생각한다면 앞면 한 번, 뒷면 한 번 나오는 출현 빈도랑 앞면 한 번 나오는 출현 빈도가 같나? 다르지 않아? 이거 2배 크잖아. 그치? 단순하게 순서 생각하지 않고 그냥 동전 빈도가 몇 번 나오지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치 비율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번에 두 번 꼴론 얘가 나오고 한 번 꼴론 얘가 나오는 거야. 네. 그럼 주사위도 괜찮아 이거? 1, 나오는 출현 빈도와 1, 2가 나오는 출현 빈도는 달라. 그치? 오케이. 그치? 그래서 이거를 하나로 세워주면 절대 안 돼. 무조건 그래서 주사위는 다르게. 괜찮을까? 네. 이걸 뭐 여사건으로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 같은 눈이 두 번만 나온다. 그럼 전체 주사위를 던졌을 때 이 같은 눈이 나오는 이 사건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세 가지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같은 눈이 아예 안 나올 수 있고, 같은 눈이 한 쌍, 두 개? 이렇게 하자. 이거 말고는 딴 경우가 없지 않을까? 그치? 같은 눈이 세 개 나오는 거는 되게 쉬워. 6가지잖아. 맞지? 같은 눈이 두 개인 거 잘 모르겠지만 같은 눈이 안 나온다는 소리는 다 다르다는 소리잖아. 우리 지금 순서상에서 생각하고 있거든. 여기서 선택할 수 있는 거 6가지, 그거 피하고가 될 것 같아. 맞지? 여기는 6 곱하기 5 곱하기 4가지가 되는 거야. 그럼 이게 얼마냐면 주사위는 3번 던졌으니까 전체 경우에서 요만큼 빼준 거네. 이렇게 쓸 수 있잖아. 맞을까? 그러면 6으로 묶으면 5, 4, 20. 여기에 하나 있으니까 21. 이렇게 되겠네. 6에서 36에서 21 뺐다. 6 곱하기 15가 되는 거야. 그 뭐 얘나 같네, 그치?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써줘도 상관없을 것 같아. 여기 좀 생각이 안 되면 이렇게 전사건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주사위는 무조건 순서상 다르게 생각합시다. 그리고 그것만큼 많이 나오는 게 공꺼내기야. 사실 공꺼내기는 상황이 조금 많거든. 공꺼낼 때 상황이 사실은 크게 보면 이렇게 볼게. 색깔 공이냐 숫자 공이냐로 나눌 수 있어. 색깔 공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사실은 같진 않겠지만 같이 분류하는 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빨간색 5개, 파란색 하나에서 빨간색 꺼낼 확률. 그치? 얘는 숫자 공은 기본적으로 본질적으로 다 다르지 않아? 1, 2, 3, 4, 5, 6, 7, 8, 9. 여기서 뭐 짝수 꺼낼 확률.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거지. 그래서 이거는 전부 다른 공. 일단은 공 꺼내는 상황은 이렇게 봅시다. 그 다음에 색깔 공은 꺼낼 때 이것도 사실 2가지로 나눌 수 있어. 한 번에 꺼내느냐, 하나씩 꺼내느냐. 이렇게. 한 번에 꺼내느냐, 하나씩 꺼내느냐. 근데 쌤이 여기서 빨간색 2개를 꺼낸다 가정해볼게. 근데 꺼내고 나서 봐도 빨간색 하나, 빨간색 하나. 결과적으로 이게 구분이 안 돼. 한 번에 꺼내도 구분이 안 돼. 이해됐지? 그러므로 이것의 순서를 생각하는 거는 의미가 없어. 이것도 순서상을 생각하는 거 의미 없는 거야. 그래서 쌤이 아까 어떻게 풀어도 그냥 뭐 82분의 3시 이렇게 풀지 않았어? 순서상 전혀 고려 안 했잖아. 빨간 공 뽑고 파란 공 뽑으면 순서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야? 빨간 공에서 하나, 파란 공에서 하나 뽑는 거지. 그 순서를 생각하는 거 아니야. 거기서 순서하려면 빨간 공이 먼저 올지 파란 공이 먼저 올지 구하려면 곱하기 2팩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러진 않았잖아.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하고 싶으면 분모도 그렇게 세야 돼. 그럼 계산이 엄청 길어지지 않아? 그러면은 그냥 확률에서 순서 생각할 일이 전혀 없어요. 확률에서 공권 얘기할 때 결과적으로 말하면 순서를 생각해서 해도 되고 안 생각해서 세도 돼. 근데 순서를 셀 거면 분모도 세고 분자도 세야 돼. 그러니까 출현빈도 무조건. 그치. 무슨 말인지 될까? 하지만 주사위는 무조건 순서상 그냥 기계적으로 생각합시다. 숫자 공도 마찬가지야. 한 번에 뽑을 수 있거든. 한 번에 싹 이렇게. 어떻게도 뽑을 수 있냐면 하나씩 뽑을 수도 있다. 기본적으로 숫자 공을 한 번에 뽑는다라고 하는 거는 뭐 1, 2, 3 한 손에 잡혀 있는 거잖아, 공이. 이것도 순서가 의미가 없어. 이렇게. 맞지? 근데 하나씩 뽑으면 분명히 순서가 있을 거야. 이해됐을까? 근데 이제 하나씩 뽑을 때 2가지가 있어. 하나 이렇게 뽑았잖아. 당첨자를 3명 뽑았어. 지연이가 뽑아야 될 때 다시 집어넣고 지연이가 뽑을 수 있어. 그치? 쌤이 뽑고 다시 집어넣을 수 있지. 복원이라고 할게.
쌤이 뽑고 그냥 봐. 지연이한테 제비를 주는 거야. 이 뭉탱이를. 그럼 지연이가 뽑을 땐 상황이 달라져 있지 않아? 그치? 그럼 이거는 비복원이라고 할게. 그래서 하나씩 뽑을 때는 얘는 사실은 복원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리고 비복원이라고 하는 게 있다. 하지만 어쨌든 순서가 의미 있다는 사실에는 변화가 없어. 순서는 무조건 중요하다. 순서가 의미 있는 건 요거 하나밖에 없네. 공 뽑을 때는. 맞나? 그리고 복원하면 나중에 하겠지만 이거는 독립시행이고 독립사건이고, 요거는 뽑는 사건끼리 종속사건이다. 요거는 쌤이 다음 시간에 다시 설명해 줄게. 그래서 이것의 확률을 독립시행의 확률을 구할 것이냐, 아니면 단순하게 곱셈 정리로 구할 것이냐는 우리가 구분할 필요가 있어. 괜찮지? 뭐 어쨌든 우리는 지금 순서상 가지고 얘기하는 거니까, 순서상 할 때는 어떤 거 하나? 숫자 공을, 서로 다른 공을 하나씩 뽑을 때만 순서상을 생각하고 나머지는 생각하지 않아도 괜찮아. 여기까지만 일단 정리합시다. 좋아. 그러면 뭐 사실 풀 게 엄청 많아. 왜냐면 뭐 1, 1, 2, 3 뭐 이렇게 있는 경우도 엄청 많거든. 근데 일단 우리 원칙대로 하고 나중에 이제 응용 문제 나오거나 하면 그 다음에 응용할 때 하기로 하고, 일단은 요 원칙만 알고 풀기로 합시다. 이래도 1A, 1B, 2, 3으로 놓고 풀면 무조건 맞아. 이해됐을까? 자, 그러면 다 했네. 수학적 확률 하나 한겨. 그치? 두 번째 보자. 이게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는 통계적 확률이다. 이것도 보자. 뭐 결과적으로 쓰면 이 통계적 확률 P라고 하는 건 N분의 Rn이다. 이렇게만 쓸게. 보통 이거 소문자로 많이 쓰거든. 통계적 확률 혹은 경험적 확률이라고 해. 이거 뭐냐면 이것도 파란색으로 쓸까? 이 의미는 뭐냐면 특정 시행을 n번 반복 했을 때 사건 A가 Rn번 나오면, 괜찮니? 나오는데 이 n이 충분히 커야 돼. 이거 우리 확률 P, 이 사건이, 그치? 이 수가 이거 뭐라고 할까? 이렇게 하자. n이 커졌을 때, n이 충분히 클 때, n분의 Rn이 P에 수렴한다? 가까워지면, 이렇게 하자. 이때 확률을 P라고 한다. 그냥 이 뜻이야. 말로 하면 좀 긴데 상식적으로 무슨 말인지 되지? 동전을 한 1000번 던져. 근데 앞면이 511번 나왔어. 그럼 이때 확률은 그냥 1000분의 511이다 이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 우리 뭐라고 한다? 통계적 확률이라 한다. 이렇게 보자 이거야. 이해됐을까? 뭐 항상 통계적 확률이 뭐 조금 뭐 정확도가 떨어지고 수학적 확률이 항상 옳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게, 뭐 실제로 그러진 않겠지만 주사위 보면 1이 있고 6이 있으면 6은 구멍이 6개나 뚫려 있고 1은 위에 구멍이 하나만 뚫려 있잖아. 그럼 무게중심이 살짝 치우쳐 있지 않나? 그치? 정말 치사하게 본다면. 던져서 진짜 1과 6이 정말 공평하게 나올까? 생각해보면 아닐 수도 있거든. 뭐 하다 보면 뭐 한 계속 여러 번 던지면 뭐 어디가 뭐 이렇게 뭐 닳고 해가지고 특정 눈이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이건 모르는 거야. 실제 세상에서는 확실히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로 떨어진다 말할 수는 없거든. 통계적 확률도 의미 있다 이거야. 이해됐지? 이건 실제로 해본다. 그래서 통계적 확률 혹은 경험적 확률이라고 한다. 이렇게만 보면 될 것 같아. 이게 어떤 의미냐면, 어디 보자. 요거 하나만 볼게. 자, 어떤 농구 선수가 각종 대회에서 총 10,000번의 자유투를 시도하였고 그 중에 6,758번을 성공하였다. 이때 농구 선수가 한 번의 자유투를 시도할 때 성공할 확률을 구하시오. 뭐로 계산한다고? 통계적 확률로. 그러니까 시행 횟수 10,000분의 사건 A가 몇 번 일어났니? 자유투 성공 몇 번 했니? 6,758번 했으니까 이게 통계적 확률 P다. 그냥 이렇게만 정의하자 이거야. 이건 어렵지 않을 것 같아. 그냥 괜찮을까? 자, 볼게. 이렇게 보자.
주머니에서 쌤이 공을 2개를 꺼낼게. 근데 여기 흰 공이 있고 검은 공이 있어. 근데 여기 지금 몇 개 들어있는지 몰라. 괜찮니? 몇 개 들어있는지 몰라서 흰 공의 개수는 뭐 쌤 맘대로 A개 들어있고 검은 공이 B개 들어있다 하면 그냥 총합은 8개야. 괜찮니? 좋아. 그럼 쌤이 흰 공과 검은 공 합쳐서 8개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공 2개 꺼내는 시행을 충분히 많이 반복했더니 4회에 3회 꼴로 흰 공 2개가 나왔다. 대부분 문제는 쉬운데 요 용어만 한번 정리하자. 충분히 시행했더니 4번 중에 한 3번 꼴로 흰 공 2개가 나왔다. 말이 조금 뭐 정확하게 등식으로 떨어지기 힘들긴 하겠지만 충분히 많이 시행했다는 소리야. 그치? 4만 번 했으면 그치? 3만 번은 나오겠다는 소리거든. 이 통계적 확률을 확률로 생각하자 이거야. 충분히 많이 시행하면 이 통계적 확률은 수학적 확률과 같거든. 그래서 수학적 확률로 계산한다면 8개 중에서 2개 뽑을 때 흰 공 중에서 2개 뽑을 확률이 이게 수학적 확률이지? 근데 그것이 통계적 확률과 같다 이거야. 충분히 많이 시행했으니까 이렇게 정리가 된다 이거잖아. 4회에 3의 꼴로 이것은 4분의 3이다. 이걸 만족하는 A에 관련된 방정식을 푸시오 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이거 이해됐을까? 그래서 요런 용어가 통계적 확률을 의미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고 충분히 많이 시행하면 수학적과 통계적은 같다. 이 정도까지만 우리가 알면 될 것 같아. 뭐 이거 숫자는 계산할 수 있겠지? 자, 좋아. 그럼 얘는 요 정도만 하고 넘어갑시다. 문제가 없어 사실 이거밖에. 그리고 마지막 기하적 확률 봅시다. 기하적 확률 결론부터 얘기하면 자, 이것은 일어날 수 있는 전 영역의 크기 기분의 사건 A 영역의 크기 이렇게 정의하자. 교과서에 없으니까 이 정도만 알고 있고 넘어가도 될 것 같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뭐 대충 이렇게 생긴 원이 있고 이 가운데 관역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냥 눈 감고 점 찍어서 이 원판 안을 벗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점 찍었을 때 이 안에 들어갈 확률은 당연히 전체 면적분의 특정 면적이다라고 쓸 수 있다 이거지. 점의 개수가 무수히 많아서 수학적 확률을 계산하기 좀 힘든 것 같아. 엄청 많은 수분에 엄청 많은 수잖아. 그치? 요건 그래서 면적으로 생각을 해보자 이거야. 요것만 볼게 쌤이. 이렇게 볼게.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 ABCD가 있고 요 내부의 한 점 P를 임의로 잡겠대. 내부의 한 점을. 이때 삼각형이 둔각삼각형이 될 확률을 구하시라고 했어. 이렇게 생긴 정사각형이 있는데 여기에서 쌤 맘대로 임의의 P점을 하나 잡아서 삼각형을 만들겠대. 요렇게. 괜찮지? 근데 이것이 둔각이 될 확률을 구하시라고 한 거야. 둔각. 근데 둔각과 밑에 예각인데 둔각과 예각과 직각을 구분하는 거는 요 반원 아닐까? A, B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 그치? 요 경계에 있으면 직각이고 내부에 있으면 둔각, 외부에 있으면 예각이잖아. 그치? 그럼 둔각 삼각형이 될 확률은 전체 경우의 수 대신에 영역의 크기로 생각합시다. 전체 영역의 크기 분의 둔각 삼각형이 나오는 요 영역의 크기는 요렇게. 색칠한 부분에는 어디가 나온다 쓰면 될 것 같아. 괜찮지? 딱 요 정도만 하면 돼. 이렇게 반지름의 길이가 2분의 1인 거니까 전체 면적은 요 사각형의 면적인 거니까 1 되겠지? 1 곱하기 1 정사각형 면적. 그 다음에 요 P점이 둔각삼각형이 되는 요 영역의 크기는 파이 R 제곱이잖아? 그치? 그럼 4분의 파이에다가 반원이기 때문에 2분의 1 곱하면 1분의 8분의 파이, 즉 8분의 파이가 둔각삼각형이 될 확률이다 라고 쓰면 되고, 예각은 요 반대지. 이 선은 사실 전체 영역의
영향을 안 미치기 때문에 나머지 영역을 생각을 해주면 예각삼각형이 될 확률은 그냥 1-8분의 파이다. 이렇게 생각하자 이거지. 이거 이해됐을까? 네. 직각은 못 나타내. 이대로 하면 직각이 표현이 안 돼. 그래서 이 모순이 있어. 기하적 확률이. 교과서에서 그렇게 엄밀하게 다루지도 않고 수학적으로도 사실은 약간 모순이 있는 개념이긴 해. 사실 되게 직관적이긴 해. 그래서 뭐 어떤 경우에서라도 얘기했지만 쓸 수 있는 확률이 공리적 확률이라고 할 거거든. 근데 우린 고등과정에서 그걸 다루지 않을 거다. 그냥 요 정도만 알고 있자라고 하면 될 것 같아. 정리해. 다음 해도 될까? 자, 우리 지금까지 뭐 했냐면 하나의 사건이 있을 때 다루는 걸 했어. 그 사건을 수학적으로 계산할 건지 통계적으로 계산할 건지 해가지고 계산을 했단 말이야. 맞지? 뭐 주의해야 될 건 뭐 순서상 같은 거 주의해야겠네. 그치? 뭐 그런 거 주의하고 이제 사건 하나의 확률을 구할 수 있는데 그 다음 나머지 두 단원에서 할 건 뭐냐면 그 사건 하나와 다른 하나의 사건이 있을 거잖아. 그 두 사건이 혹시 동시에 일어나거나 이 사건 또는 이 사건이 일어날 확률들에 대해서 구해보자 이거야. 그치? 사건 두 개가 결합됐을 때는 어떻게 처리할지 보자 이거지. 괜찮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졌을 때 2의 배수가 나오거나 3의 배수의 눈이 나올 확률을 구하시라고 한 거야. 뭐 사실 주사위 던졌을 때라고 했으니까 표본 공간은 그냥 이렇게 쓰면 되고 전 사건 그 다음에 2의 배수 또는 3의 배수를 그냥 하나의 사건으로 본다면 2, 그 다음에 4, 6에 3의 배수는 3, 6 쓰면 되겠지? 그렇게 해서 하나의 사건으로 만들어도 돼. 그러면 이 확률은 6분의 4니까 3분의 2라 쓸 수 있겠지 이렇게. 이해됐을까? 근데 요 사건을 생각을 해보면 집합이기 때문에 사실 이 집합 A라고 하는 건 자 2의 배수를 사건 B 그 다음에 C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이거는 3의 배수야. 이렇게 해서 그치? 사건 A라고 하는 건 집합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원소의 개수가 관심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걸 그냥 우리 전에 배운 집합의 개념으로 생각한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그치? 이렇게 계산해도 된다 이거야. 그럼 이게 요거거든? 그치? 분모 분자를 이렇게 나눠버리자. 이렇게 얘도 확률, 얘도 확률, 얘도 확률이야 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얘를 그치? 2의 배수 또는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은 그치? 그냥 2의 배수가 나올 확률에다가 3의 배수가 나올 확률 더한 다음에 그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날 사건의 확률, 즉 B와 C의 곱사건의 확률을 빼주면 된다 이거야. 이렇게 생각해도 된다 이거지. 이거 뭐 간단하니까 어떻게 풀어도 상관없긴 한데 그치? 나중에 확률적으로 봤을 때 바로 확률로 계산해도 집합의 원소의 개수 계산과 똑같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이게 끝이야. 집합의 덧셈 정리다. 사건의 확률의 덧셈 정리다 이라고 생각하자. 괜찮을까? 그럼 볼게. 요게 얼마냐면 2분의 1이네. 요건 얼마냐면 6분의 2야. 지금 6으로 통일할게. 6분의 3, 6분의 2. 그리고 2의 배수이면서 3의 배수는 6의 배수잖아? 한 개 있어. 그러니까 결국 이걸 이용해서 PA를 구하면 그냥 6분의 3, 6분의 2, 6분의 1인 거니까 6분의 4다. 그래서 3분의 2다. 그래서 편한 거 쓰기로 하자. 그냥 이 뜻이야. 괜찮을까? 그래서 이게 6단원이었겠지? 확률의 덧셈 정리. 여기에서 알아야 될 식은 딱 3개야. 그냥 A 또는 B가 두 사건이 있을 때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 계산하시오라고 하면 각각 더하고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 빼주자. 쓰면 되겠지. 그리고 당연히 만약에 A와 B가 A 사건과 사건 A와 사건 B가 서로 배반 사건이야. 교집합이 없어. 이러면 뺄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만 쓰면 될 것 같아. 단
A와 B는 공집합이다. 이렇게 생각합시다. 이거 이해되겠지, 그치? 그럼 문제 한 개만 선생님이 더 풀어볼게. 자, 하나의 주사위를 던질 때 2의 배수 또는 3 이상의 홀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확률을 구하시오. 그러니까 2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 A, 3 이상의 홀수가 나오는 사건 B라고 한다면 또는의 확률을 구하시오. 이렇게 생각하자 이거지. 그러니까 뭐 식을 쓰면 이건데 일단 제가 확률 먼저 할게. 계산은 나중에 집합으로도 한 번 더 하고. 3 이상의 홀수 중에 2의 배수가 있나? 없어. 즉 사건 A와 사건 B는 서로 배반 사건이거든. 그럼 이게 없어 그냥. 그치? 그러니까 이때는 그냥 PA 더하기 PB로 각각 따로 계산해줘도 된다 이거잖아. 그러면은 2의 배수는 2, 4, 6이니까 이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3가지니까 확률 6분의 3. 3 이상의 홀수니까 3, 4, 5, 6 하니까 4가지네. 그래서 이 친구는 PB가 나올 확률은 6분의 4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 여기까지 이해돼? 어이구. 3 이상의 홀수니까 3, 5니까 2가지가 있어야지. 미안해. 이렇게. 그러니까 나올 수 있는 확률은 6분의 5. 이렇게 써주면 될 것 같아. 이해됐을까? 아니면 그냥 원소의 개수 세자. 2의 배수 2, 4, 6. 3 이상의 홀수 3, 5. 이 중에 하나 나오라는 소리잖아. 그러니까 6분의 5. 이렇게 써줘도 되는 거지. 편한 대로 합시다. 이렇게. 보자. 어차피 우리 확률은 집합에서 출발했잖아. 사건들은 하나하나의 집합인 거니까. 이제 확률로서 이제 뭐 합집합, 뭐 3개 합집합의 확률을 구해보자 이거야. 뭐 예를 들어서 A의 확률, B의 확률, C의 확률, 그 다음에 A와 B의 곱사건의 확률을 다 알려줬을 때 특정 사건의 확률을 구하라고 한 거지. 이것도 우리 벤 다이어그램에 원소 쓰는 것처럼 혹은 원소의 개수 쓰는 것처럼 확률도 여기다 채워넣자 이거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A와 B의 곱사건의 확률이 0.2니까 여기 0.2 쓰는데 A가 0.3인 거니까 뭐 이런 식으로 숫자 천천히 채우자 이거야. 그럼 뭐 C의 확률은 0.1 이렇게 쓰면 될 거고 B의 확률은 0.3인 거니 0.5니까 여기는 0.2다. 이렇게 쓰면 되겠네. 5, 6 나머지는 0.4 이렇게만 채워 넣으면 사실 나머지 확률 구하는 게 어렵지 않잖아. 그치? 그래서 뭐 A 합집합 B 확률은 0.2 더하기 여기 0.5다. 뭐 A 합집합 C는 A와 C의 확률을 합하여라. 뭐 0.4 쓰고 뭐 이런 식으로 다 채우면 되지 않을까? 그치?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우리 확률도 집합처럼 단순하게 계산해도 된다. 결과적으로 우리 더셈 정리 알고 있으니까 일하고만 알고 있으면 돼. 여기 어려울 거 없겠네, 그치? 이것도 볼게. 1부터 해서 50까지 자연수가 각각 적힌 50장의 카드 중에서 한 장을 뽑을 때 4의 배수이거나 6의 배수일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한 거야, 그치? 한 장을 뽑을 때 카드에 적힌 수가 4의 배수이거나 6의 배수일 확률. 뭐 이건 바로 뭐 집합으로 한번 해볼까? 4의 배수의 개수는 요만큼 들어있지. 이게 4의 배수의 개수. 그 다음에 6의 배수의 개수는 요만큼 들어있잖아. 이렇게 쓰자. 6의 배수의 개수. 그리고 4의 배수이면서 6의 배수인 건 12의 배수니까 뭐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전체 원소의 개수는 당연히 이렇게 써도 되잖아, 그치? 이해됐을까? 그럼 뭐 4, 1은 4, 4, 2, 8, 12 6, 8에 48 쓸 수 있을 거고 4 들어가겠지? 요거 4 요게 그냥 분자고 분모는 얼마? 50C 50C 1분의 12 더하기 8-4 이런 식으로 그냥 해주면 될 것 같아. 요거 이해됐지, 그치? 그 다음에 여기 보자. 두 번째. 자, 임의로 두 장의 카드를 뽑을 때 카드에 적힌 수가 모두 짝수이거나 적힌 수의 합이 홀수일 확률을 구하시오. 보자. 일단 여기서 두 번째 문제는 좀 천천히 해봅시다.
1부터 해서 50까지. 그치? 임의로 2장의 카드를 뽑을 때 하나씩 뽑는단 말이 없잖아. 그냥 뽑는 거야. 순서상 생각 안 나는 거야. 그치? 하나씩 뽑을 때는 순서를 중요하게 여길 때는 꼭 그걸 언급을 해준단 말이야. 이건 순서 상관없이 그냥 한 번에 뽑는다 생각하면 될 거고, 적힌 수가 모두 짝수이거나 적힌 수의 합이 홀수래. 적힌 수의 합이 홀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홀수가 홀수에 있어야 돼. 그러니까 홀짝이죠, 홀짝. 이렇게. 이 경우의 수를 구하시라고 한 거지. 근데 두 개 겹치는 사건이 있을 수는 없잖아. 배반 사건인 거야. 그러니까 각각 따로 계산해줘도 된다 이거지. 이해됐을까? 그래서 50개 중에서 2개 뽑았을 때 짝수 중에서 2개 뽑는 경우의 수. 이렇게. 홀수 하나, 짝수 하나야. 홀수 중에서 하나 뽑고 짝수 중에서 하나 뽑으면 되겠지. 이해됐을까 여기까지? 응? 다시? 곱하기 아니에요? 어이, 고마워. 이게 되겠지. 그래서 이 전체 확률은 얼마냐면 그냥 50C 2분의 25C2 더하기 25C1의 제곱이다. 이렇게 생각해줘도 되고, 아니면 전체 경우의 수에서 홀수 나오는 거 빼도 돼. 그렇지 않을까? 그래도 뭐 경우의 수, 뭐 전체 확률은 같다라고 써줄 수 있겠지. 여기까지 됐지요. 우리가 집합에서 뭐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렇지? 이렇게 쓸 수 있기 때문에 또 마찬가지로 전 사건의 원소의 개수만큼 나눠버리면 PA의 여집합은 1이 되겠지. 당연히 동전 넣었을 때 앞면 또는 뒷면이 나올 거 아니야. 이 뜻이므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도 된다. 뭐 사실 이건 뭐 굳이 쓰지 않아도 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여사건을 생각해봐라. 그치? 왜냐면 사건과 특정 사건과 그 특정 사건의 여사건은 항상 배반 사건이니까 이걸 생각해봐도 좋다 이거지. 그래서 마지막 하나 구할 때 이렇게도 생각해봐라. 요거 끝. 그래서 덧셈 정리선 3가지만 알고 있자. 자 볼게. 흰 공 둘, 검은 공 셋, 붉은 공 4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2개를 꺼낼 때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다시 공이 이렇게 있고 흰 공, 검은 공, 붉은 공이 이렇게 4개가 이렇게 들어있는 거야. 이렇게. 괜찮지? 여기서 임의로 2개를 꺼낼 때 공 들어있을 때는 임의로 꺼내든 하나씩 꺼내든 전혀 상관하지 마. 순서상은 의미 없는 거다.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첫 번째 2개가 모두 같은 색 공일 확률을 구하시오. 흰 걸 뽑거나 검은 걸 뽑거나 붉은 걸 뽑을 거야. 다시 같은 공 2개 뽑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전체 사건을 생각해 보면 그 같은 공이 흰으로 같을 수 있고 검으로 같을 수 있고 붉은색으로 같을 수 있지. 이거 말고 딴 경우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때 경우의 수 얼마? 2C, 검은 공은 3C, 붉은 공은 4C가 되는 거야. 각각의 사건은 배반 사건이니까 그냥 몇 개 있어? 9개 있구나. 9C2분의 2C, 9C2분의 3C 더하기 9C2분의 4C 각각 더해주면 돼. 이해됐을까?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뭐 배반 사건이면 그 사건이 2개든 3개든 4개든 5개든 상관없어. 다 더하면 된다 이거지. 그치? 두 번째 2개가 서로 다른 색 공일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했어. 이거는 공 2개 뽑으면 같지 않으면 다르겠지. 그치? 같은 공의 사건을 A라고 한다면 그 나머지 사건은 다른 공이라고 우리가 바로 쓸 수 있잖아. 앞서서 그냥 구한 답에다가 요거 빼주면 그럼 이거는 그냥 다른 공이 나온다. 이렇게 바로 생각해도 되잖아. 그래서 여사건을 생각해보자.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거 이해됐을까? 직접 구하려면 흰검, 흰불, 검불 이렇게 3가지 계산하면 될 것 같아. 좋아. 그 다음에 이렇게 이것도 볼게. 서로 다른 2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서로 다른 눈이 나올 확률을 구하시오. 이것도 볼게. 주사위를 2개 던졌잖아.
그러면은 다른 눈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생각해도 되지만 두 개를 던지면 그 눈은 같거나 다르겠지. 그러니까 전체에서 같은 것만 빼줘도 돼. 그러니까 이거 얼마 하겠어? 1 마이너스 서로 같은 거. 순서상 6가지인 거 알고 있으니까 그냥 1 마이너스 6분의 1 해서 6분의 5다.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될 것 같아. 그치? 이러면 어떤 문제를 통해서 사건, 뭐 확률 구하는 거 다 한 것 같아. 그치? 그냥 이다음부터는 그냥 숫자 계산하는 거 있잖아. 그치? 어떤 식에서 유도되는 식들 계산만 다시 한번 해보자. 자, 첫 번째, 배반 사건이라네. 요거고, 이것은 4분의 1일 때 PA 합집합 P. 뭐 나중에 독립 사건 혹은 곱셈 정리에서는 정의로 이용해서 풀어야 잘 풀리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간단한 것들은 그냥 벤 다이어그램 그려도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이 확률을 이렇게 집합이라고 생각해서 이게 사실 A차 집합 B랑 똑같은 거잖아. 그치? 여기 확률이 5분의 1인 거고 그 다음에 요 확률이 4분의 1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 아이고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배반 사건이라고 했네. 그치? 배반 사건인 거니까 이것도 5분의 1, 이것도 4분의 1. 합집합하라고 하면 그냥 이거는 얼마? 5분의 1 더하기 4분의 1. 그치? 교집합이 없으니까. 얘도. A가 있고 사건 B가 있는데 A의 확률은 4분의 1이야. 두 번째야. 이 확률은 P, A 합집합 B의 여집합일 확률이 8분의 1인 거잖아. 그리고 나머지 영역이 8분의 1인 거야. 얘는 8분의 2인 거고. 그럼 집합 B는 뭐겠어? 8분의 5가 된다. 이렇게 정리해 줄 수 있겠지. 그래서 A 합집합 B, 그다음에 뭐 B의 확률을 각각을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여기까지? 좋아.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자. 뭐, 그 다음부터는 문제 푸는 거라서 천천히 풀어보면 돼. 맞지? 10장의 복권 중에서 당첨이 3장이 있는데, 이 중에서 3장을 뽑겠대. 이 중에서 한 장도 당첨되지 않을 확률을 구하시오. 그러면 10장 중에서 3장이 당첨. 7장은 꽝이지. 이것은 꽝. 이건 당첨. 여기서 3장을 뽑을 건데, 한 장도 당첨이 안 되려면, 그냥 꽝인 것 중에서 3장 뽑으면 되겠지. 이렇게. 그리고 적어도 한 장을 당첨되는 소리는 전부 꽝만 당첨되는 것을 빼줘도 되는 거야. 이러면 적어도 한 장은 당첨이겠지. 라고 생각해 주자 이거야. 이거 이해됐을까? 이것도 볼게. 자, 서로 다른 3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를 A, B, C라고 하자. 순서상이지? 주사위는 그냥 순서상이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이렇게 A, B, C인데 세 수의 곱씨 짝수일 확률을 구하래. 조합을 먼저 생각해보면 곱씨 짝수려면 짝수가 적어도 하나 이상 들어가야 돼. 그치? 근데 이것보다 전부 다 홀수인 거 빼주는 게 빠르지 않을까? 맞지? 그래서 일단은 전체 경우의 수가 6의 세제곱이잖아. 그치? 여기서 전부 다 홀수가 나오는 것만 빼주면 될 것 같아. 135, 135, 135니까 이렇게 쓸 수 있지. 이것을 이렇게 나눠서 생각합시다. 혹은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지. 뭐 같은 뜻이야. 시간 쓰고 바로 이렇게 써도 될까? 이 6건을 구한 거니까. 그래서 홀수일 확률을 빼주면 되고 이거는 A-B, B-C, C-A인 거니까 또는이네. 셋 중에 적어도 하나가 같을 확률을 구하시라고 하는 거야. 이거의 6건은 뭐겠어? 모두 다른 거지. 그치? 모두 다른 거. 모두 다른 거니까 그냥 순서상인 거니까 6 곱하기 5 곱하기 4 하니까 그래서 그냥 6의 세제곱분의 6 곱하기 5 곱하기 4다. 이렇게만 써주면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마지막 봅시다. 자, 요거 풀고 마무리할게. 자, 모서리 길이가 1인 정육면체에서 임의로 서로 다른 두 꼭지점을 선택했을 때 꼭지점 사이의 거리가 루트이거나 루트 3의 확률을 구하고
꼭지점 사이 거리가 루트 2 이하일 확률을 구하시라고 했어. 각각을 다 구해도 되고 아니면 전 사건이 뭔지 생각하자. 두 꼭지점을 택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거리를 다 생각해서 혹시라도 이제 딱 봐도 루트 2 같은 거는 쉽지 않을 거란 말이야. 그치? 근데 뭐 루트 2나 루트 3 같은 거 이제 어렵다고 생각되면은 전체에서 나머지를 빼줘도 된다 이거지. 그럼 봅시다. 점을 선택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길이는 1이거나 2거나 루트 3이겠지. 이거 말고는 없단 말이야. 그러면 이 사건을 세 가지로 나누면 점 두 개 선택했을 때 나오는 거리는 1이 나오거나 루트 2가 나오거나 루트 3이 나올 수 있다 이거지. 이때 이 경우의 수만 일단 구해보자 이거야. 경우의 수를 구해 확률을 구할 거니까. 이 사건은 배반 사건이네. 그치? 배반 사건으로 정확하게 우리가 나눈 거야. 그러면 꼭지점 사이 거리가 뭐 루트 2, 루트 3인 거니까 이 거리부터 구할 건데 거리가 1이 되려면 그냥 변의 개수가 곧 거리잖아. 그치? 위에 4개, 밑에 4개, 옆에 4개. 총 몇 개? 12개 있겠네. 이렇게 써주면 될 것 같아. 맞지? 그 다음에 루트 2인 거는 대각선이거든? 근데 이거 자세히 보면 한 면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거 말고 딴 게 없어. 면마다 2개 있는 거야. 그치? 정육면체니까 면마다 2개씩 있는데 그 면이 6개 있는 거야. 그러니까 6면마다 2개씩 있겠지. 그러니까 얘도 총 12개가 있다 생각하면 될 것 같아. 루트 3인 건 일단 하나 생각해 봅시다. 요렇게지. 이 점의 관점에서 볼게. 쌤이 빨간색으로 칠한 점의 관점에서 보면 떨어진 길이가 루트 3이 되는 그 점들은 유일하네. 그치? 점을 결정하면 나머지 점은 루트 3이 안 돼. 1, 루트 2, 루트 2잖아. 하나밖에 없는 거야. 여기서 하나야. 여기서도 하나씩이지 않을까? 그치? 그러면 점마다 하나씩 있는데 같은 길이를 2번 셌잖아. 그치? 2개를 하나로 묶어줘야지. 그러니까 총 원래 8개가 있는데 그치? 중복해서 생긴 2개니까 요거는 4개가 있다. 생각해주고 확인하자. 이게 12개, 12개, 4개니까 총 28개야. 이거랑 뭐랑 같아야 되냐면 전 사건의 수와 같아야지. 그래서 검사를 한번 하자 이거야. 이것이 8개 중에서 2개를 뽑는 경우의 수가 같아야 돼. 근데 이게 8, 7, 그 다음에 2로 나누면 7, 4니까 7, 4, 28이 맞으니까 내가 하나도 빠짐없이 잘 생긴 게 맞는 거야. 이라고도 다시 확인할 수 있겠지. 이렇게 했을 때 루트 2나 루트 3의 확률은 8C 2분의 12 더하기 4. 루트 2 이하의 확률은 8C 2분의 12 더하기 12. 이렇게 정리해주자 이거지. 이거 이해됐을까? 좋아. 여기까지 하자.